연매출 219억, 영업이익 90억짜리 황금 노선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요. 이걸 60년 넘게 독점해온 주인이 서울시도 아니고 정부도 아닌 어느 한 가족이라는 사실 믿기시나요? 더 충격적인 건 이 가족이 국유지를 사용하면서 내는 돈이 고작 1억 원대라는 겁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이런 특혜를 누리냐고 지적했는데 법원은 오히려 이 가족 손을 들어줬거든요. 남산 케이블카를 둘러싼 60년 독점의 비밀, 그리고 서울시와 한 가족 기업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에 처음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운영사 이름이 한국삭도공업 주식회사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같잖아요. 근데 실상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당시 대한제분 사장이었던 한석진이라는 분이 설립한 회사인데 현재는 한광수 대표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전형적인 가족 기업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족 기업이 서울 한복판, 그것도 남산이라는 노른자 땅에서 60년 넘게 사업을 독점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케이블카 같은 궤도 사업은 법적으로 국가가 특정 사업자에게 운영을 허가하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사업 특성상 한번 면허를 받으면 가까운 구역에 경쟁 사업자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궤도 사업은 사실상 독점 사업처럼 작동하는 구조예요.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면허에 끝나는 날짜가 없다는 겁니다. 1961년 박정희 정부 시절에 받은 남산 케이블카 면허에는 영업 종료 시점이 아예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현행법상으로도 허가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 면허가 된 거죠. 한번 받으면 끝,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60년 넘게 독점 운영해온 남산 케이블카가 지난해 올린 실적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연매출이 무려 219억 원이고 영업이익만 약 90억 원 수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남산이 서울의 대표 야경 명소로 떠올랐잖아요. 케이블카 수요도 함께 폭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이 회사가 매년 내는 국유지 사용료는 대략 1억 원대에 불과하거든요. 잠깐, 이게 말이 되나요? 연간 90억을 벌면서 국유지 사용료로 1억만 낸다고요?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해도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특혜 아니냐는 비판이 수십 년간 끊이질 않았던 거죠. 엄연한 공공자산인 남산에서 수익을 사유화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그 남산의 케이블카 있잖아요. 60 몇 년 동안 하고 있다면서 왜 거기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그런 특혜를 누립니까? 라고 직접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최고 권력자가 이렇게까지 말했으니 뭔가 바뀌겠구나 싶었는데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2023년 6월 서울시가 드디어 칼을 뽑았어요.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남산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곤돌라 노선을 2025년까지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기존 케이블카와 경쟁하는 노선을 서울시가 직접 만들어서 독점 구조를 깨겠다는 전략이었죠. 완공 목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지난해 8월 서울시는 곤돌라 사업을 본격 착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드디어 60년 독점에 금이 가겠구나 싶었던 것도 잠시 한국삭도공업이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더 나아가 공사 집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거든요. 한국삭도공업이 내세운 논리는 이랬어요. 서울시가 곤돌라 공사를 위해 남산의 일부를 도시계획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법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남산은 법적으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에는 높이 10m를 넘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어요. 문제는 곤돌라를 설치하려면 중간중간에 45m에서 50m짜리 기둥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12m 제한에 걸리니까 곤돌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서울시가 편법 아닌 편법을 쓴 건데요. 이 기둥이 들어설 구역만 법적 제한이 덜한 도시계획시설로 용도를 바꿔버린 겁니다. 공원은 그대로 두되 기둥 세울 자리만 슬쩍 빼는 방식이었어요.
한국삭도공업은 바로 이 지점을 공격했습니다. 기존의 자연공원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녹지가 훼손되거나 여가 기능을 상실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거든요. 서울시의 용도 변경이 이 조항을 무시한 채 진행된 단순 행정조치에 불과하다고 본 거예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꼼수를 부렸다는 논리였죠.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은 한국삭도공업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독점 경영의 성격을 띠는 기존 남산 케이블카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거든요. 일단 공사를 멈추라는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첫 단추부터 꼬민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한국삭도공업에 손을 들어줬어요. 서울시는 이건 단순한 공원 유형 변경이기 때문에 해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번 변경에도 녹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완패였어요. 서울시의 곤돌라 계획이 법적으로 막혀버린 거죠. 서울시는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법 규정 위반을 토대로 한 이번 판단이 상급심에서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서울시가 절차적으로 무리수를 뒀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곤돌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예 공원녹지법 자체를 개정하려는 거예요. 용도를 바꾸지 않고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2m 높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전략이죠. 법으로 안 되면 법을 바꾸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통할까요? 일각에서는 이 방법도 명쾌한 해답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설령 법을 바꿔서 곤돌라를 설치한다고 해도 결국 비슷한 구역에 두 개의 케이블카가 운영되면 양쪽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기존 남산 케이블카가 폐쇄되는 것도 아니고 새 곤돌라가 들어온다고 수요가 2배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니까요. 파이는 그대로인데 나눠먹는 사람만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법을 뜯어고치는데 급급하기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민간 기업이 국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 즉 공공성을 갖도록 이끄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독점 사업이라는 게 원하든 원치 않든 공공성이 부여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런 특허 사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메커니즘을 갖춰야만 독점에 대한 불만이 누그러진다는 논리입니다.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사회환원 차원에서 국유지 사용료를 영업이익에 견줘서 산정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처럼 90억 벌면서 1억만 내는 게 아니라 수익에 비례해서 합리적인 사용료를 책정하자는 거죠.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자연을 독점하는 대가로 다양한 지속 가능 활동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 독점을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허가 유효 기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60년 동안 이게 없었다는 게 놀라운 건데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회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궤도 사업의 허가 유효 기간과 재허가 절차를 만드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이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한국삭도공업은 2년 내로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물론 허가 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너무 짧으면 사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너무 길면 또다시 독점 폐해가 반복될 수 있으니까요. 정부도 주요 케이블카 사업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유림 사용료 부과 수준이 상식에 맞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적정선을 잘 찾아가야 할 겁니다. 이 사안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60년 전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면서 특정 가족에게 엄청난 특혜가 돌아갔잖아요.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을 수 있어요. 당시 기준으로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으니까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졌는데 제도는 그대로라면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된 거 아닐까요? 결국 이건 한 기업과 서울시의 싸움을 넘어서 공공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수익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것이냐는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남산은 서울 시민 모두의 자산이잖아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그 가치가 폭등했는데 그 수익이 특정 가족에게만 돌아가는 구조가 과연 정당한가요? 법원 판결이 한국삭도공업에 손을 들어준 건 절차적 정당성 때문이에요. 서울시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였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60년 독점 구조 자체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형식적 합법성과 실질적 정당성은 다른 문제니까요. 서울시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칠지 지켜봐야겠지만 법 개정이든 협상이든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예요. 한국삭도공업 입장에서는 60년 넘게 적법하게 운영해온 사업인데 갑자기 빼앗기게 생겼으니 필사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비판을 받으면서 이대로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싸움이 아니라 협상일 수도 있어요. 한국 삭도공업이 공공성 강화에 동의하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며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대신 서울시가 경쟁 노선 신설을 보류하는 식의 타협이요. 물론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에서 이런 협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지만요. 확실한 건 이 문제가 단순히 남산 케이블카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에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는 궤도 사업들이 있고 국유지를 사용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민간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번 논란이 이런 사업들 전체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허가 기간 없이 영구 독점이 가능한 구조, 수익과 무관하게 책정되는 국유지 사용료, 공공성 의무가 없는 특허 사업들, 이 모든 게 개선의 대상이 되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산 케이블카가 어떤 모습으로 운영될지, 서울시의 곤돌라 계획이 실현될지 아니면 좌초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논란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공공자산의 수익은 누구의 것이어야 하는가? 60년 전의 특혜가 오늘날에도 정당한가? 법을 지키는 것과 정의로운 것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질문들 말이에요. 이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적어도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공공자산 관리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됐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남산 위에서 케이블카를 타며 야경을 감상하는 관광객들은 이런 복잡한 사정을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 케이블카 한 대가 움직일 때마다 60년 독점의 역사와 수백억의 돈,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